네, 스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양국이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제품은 일본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로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등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계 경제 역시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밉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스승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운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요. 셋째,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답변 순서까지 그냥 이렇게 다 정해 주시네. 이번 강의에 이번 본문에 이 질문이 사실 나올 걸 예측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걸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각도로서 어디까지 진실되게 바르게 강의를 해드릴 것인지, 이 내용은 본문이라기보단 강의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선까지 냉철하게 바르게 말을 해줄 것인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왜 고심을 했느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잣대, 어떤 자기 선입견, 어떤 주관적 생각으로 이 현재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정말 맞습니다, 동조하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내 생각은 저게 아닌데 하면서 갸우뚱하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제 강의를 듣고 약간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떤 수위 조절을 해야 될지, 또 어느 선까지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냉철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참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답변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왜?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느냐?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얼마만큼 이해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가 제 강의를 듣고 냉철한 잣대로 이해를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숙제이고 고민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냉철하게 법문을 하는 사람이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국민의 여론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제 뜻하고 우리 국민들이 맞지 않아서 저를 뭐라고 할까, 왜곡하게 이해를 하거나 약간은 또 불만을 갖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이왕 이 문제를 풀어낼 거라면 냉철하게 사실대로 바르게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즉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묶여있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좀 냉철한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서론적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강의는 마음을 내려놓고 냉철한 잣대로 분별을 하고 들어야 바르게 들리고 바르게 보이지, 내 주관적 욕심의 잣대로 듣게 되면 바르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저 스승님께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약간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 냉철하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며 우리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기로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찌 애국정신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정말 충절을 말하라고 하면 두 번째 가는 게 서러울 정도로 제가 충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홍익이념으로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 한 몸을 바칠 각오로 노력하는데 어찌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0.1%도 사심도 없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고 그 약속을 수없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혹여라도 삿된 잣대라든가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아집의 잣대로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정리정돈을 해드리고 냉철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바르게 하실 걸로 믿고 지금부터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 국운이 어떠냐고 물으셨죠? 책에도 제가 쓴 운명을 여는 지혜라는 책에도 우리 국운에 대해서 간단히 써놓은 게 있고요. 또 유튜브 상에도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2020년, 21년도가 우리나라 국운이 좋지 않다. 그래서 경제든 어떤 사회 문화든 어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부동산, 국가 경제, 어떤 국가 정치, 우리나라 민심,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어떤 괴로움, 고통,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운이 좋지 않다고 제가 예언한 바가 있고 실제 지금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경자 신축년, 내년하고 후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나라는 동방삼팔목의 나라입니다. 근데 경자 신축년은 경자 신축은 경금과 신금인데 서방금이에요. 서방금이 목을 치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의 나라이며 갑과 을에 해당하는 나라이고 동방의 나라이고 목기운을 가진 나라다. 그런데 경자신축년이 금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이며 겨울금이에요. 그것도 봄의 금도 아니고 겨울금이다 보니까 나무를 얼어붙게 만들고 또 경금과 신금이 목을 치는 형국이다.
그래서 국운적으로 득되지 아니하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경자신축년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책에도 벌써 몇 년 전에 써놓았고 또 유튜브 강의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한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으니 제가 총 정리해드리는 차원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신축년은 우리 국운이 좋지 않은 시기라서 우리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예언한 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서서히 침체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 부동산 하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피부로. 경기가 안 좋은 걸. 그리고 특정 지역 빼놓고는 아파트도 지금 묶여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경자신축년이 되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 지인들이 아파트 사면 어떠냐고 막 물어보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스톱. 지금은 가만히 자중할 때지 함부로 살 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자한테도 많이 만류를 했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 물어도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 아파트 사는 문제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명이 물어보면 주택이 꼭 필요한 분에 한해서는 당신 질량에 맞게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지금은 주택을 함부로 아파트를 사는 시기가 아니니까 좀 자중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 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투자하고 싶어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일체 제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던 분들인데 지금은 제 말을 100%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국제정세나 국가적으로나 내국 문제 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으며 내 예언이 맞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자신축년은 올해 말부터 지금 이제 하반기 접어들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후년 경자신축년까지 우리 국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감언이설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이 심각성을 말하지 않고 또 쉬쉬하면서 숨기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덮으려 하고 그리고 빙산 일각처럼 살짝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국운적으로 매우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며 우리 국민들은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되며 이 국풍, 국운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반드시 깨어 있는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게 되고 더 고통을 받게 되고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자각하고 더 심각할 정도로 조심하고 아주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다짐을 하는 이유는 매우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다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느끼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아시고 이 국군의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제 예언이 맞을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역 협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국가를 어렵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 국가 지금 피해액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에 다다릅니다. 언론에서는 뭐 수십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조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백조의 피해를 보는데 지금은 수백조의 피해를 보지만 이 수백조의 피해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수백조의 피해를 보지만 이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 피해를 보면서 이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나 우리 모든 어떤 IT 사업이나 이런 분들이 정신 차리게 되고 남의 힘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모든 제품이나 모든 사업이나 모든 무역이나 IT 사업이나 등등의 외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자국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남의 나라 힘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고 자국의 힘을 키우는데 주력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데는 병가지 상사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좋은 쓰라린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리하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 경험이 우리나라를 크게 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크게 성장시키는 깨우는 회초리가 될 수 있다. 어린애들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버지가 종아리 때릴 때가 있지요. 그때 아이가 그 종아리를 맞고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깨어나서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결과적인 답부터 먼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국군이 3년 동안 좋지 않아서 일본의 피해를 일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미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는 중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막 연거퍼서 두드러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3년 동안 우리 국가가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고 경제는 경제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사회에도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사회에도 좀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되며 이 진통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 어려움을 겪는 게 내후년 신축년까지가 최고 어렵습니다. 신축년까지 최고 어렵고 이민년 2022년도부터 다시 이제 회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3, 24, 25 가면서 다시 재충전을 해서 서서히 조금씩 힘을 얻게 되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살아나는 걸 느끼려면 2025년도가 넘어야 됩니다. 2025, 26, 27년도쯤 돼야 우리 국민이 늪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24년도까지는 후유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회생을 하더라도 크게 좋아지는 걸 못 느낀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나면 다시 일으킬 때 어때요? 좋아지더라도 당분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설령 돈을 벌어도 빚 갚는 데 쓰게 되고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사업이 망하고 나면 그것처럼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국군이 회생을 하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어려움을 더 느끼게 되고 그 어려움을 좋아진다 해도 느끼게 되고, 즉 경자신축년이 최고 어렵지만 이 후유증에 의해서 22, 23, 24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고통 벗어난 3년까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든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군은 살아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역시 어려움을 느낀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새 봄이 와도 겨울에 추운 한기를 느끼죠. 여러분 입춘이 지나면 봄이 왔네 그러죠. 봄이 와서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도 하지만 한파가 아직 남아있죠. 한 3월까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국군은 봄 기운으로 돌아서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22, 23, 24년도까지는 그 후유증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는 2020년, 21년, 22, 23, 24년도까지 장장 5년 동안은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장장 5년 동안은 국가적으로 힘든 걸 느끼기 때문에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2022년도부터 기운이 서서히 살아난다. 봄 기운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국운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경자년에 대한 국운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구체적인 건 지금 말할 필요도 없고 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일본 이 경제 보복으로 얼마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를 풀어가겠습니다. 일본 그 쥐새끼처럼 생긴 아베, 네? 그 쥐새끼처럼 생긴 아베, 그 아베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반드시 천벌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것부터 답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해요.